네, 안녕하세요. 우리 대우건설 주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일단 주식환금손 인사드립니다. 영상을 촬영해드리고 있는 오늘은요, 5월 4일 장 마감 이후에 영상을 촬영 중에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많은 분들이 어때요? 제가 항상 이 투자 경고에 지정이 되게 되면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를 언급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또 막상 이 하락을 견디기는 조금 버겁긴 합니다. 어려워요. 근데 제가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려볼게요. 대우건설, 자, 끝난 거 아닙니다. 조정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조정 구간 중에 있는 거고, 또 그동안의 대우건설이 솔직히 많이 올라오기도 했어요. 어디서부터 출발한 거죠? 자, 이게 1월 달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1월 중순에 3,000원대 있던 주가가 벌써 지금 10배거를 달성을 했어요. 단기간 만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 뭐 조정다운 조정도 웬만하면 없었기 때문에 충분히 나와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제가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선배님들이 아니 당신이 뭔데 가냐 마냐, 유튜버 니들이 영상 찍어서 더 못 간다, 자, 이 얘기를 하실 거예요. 자, 저는 근데 이거는 아니고요. 대우건설 더 간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오늘은 더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게 언제부터 딱 어디까지 빠진 다음에 이때 딱 갑니다 라고 명확하게 제가 해답도 제시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영상에서 그냥 다른 유튜버들처럼 그냥 무지성으로 갑니다 기다리세요, 아니면 뭐 그런 유튜버도 있어요. 매도를 하셔야 돼요. 이거 고점 찍고 4만원에 장기 고점 형성하고 이제 빠질 때 됐어요. 조정이 시작된 거고, 자, 주포 물량 이탈 나옵니다. 자, 이거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자, 엿이나 먹으라 그러세요. 엿이나 먹어라. 제가 좀 과격스럽게 말씀드렸는데 대우건설 끝났다라고 말하는 유튜버 있으면 엿이나 먹으라고 꼭 해주세요, 선배님들. 아셨죠? 제가 이렇게까지 과격하게 말씀드렸던 이유는 이렇게 연휴 기간 중간에 샌드위치 데이인데도 불구하고 선배님들 위해서 영상을 또 촬영하려고 대우건설이 문제 없다라는 거를 선배님들께도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선배님들이 견디실 수 있는 그 이유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 거고, 또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떠한 대응을 하느냐예요. 실질적으로 지금 계좌에 찍혀있는 돈이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들어가셨다라고 하면 손절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니면 밑에서 잡았던 분들도 마찬가지로 이거 차익 실현하고 나가요 말아요, 이 고민을 하고 계시는 그 순간이라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늘 영상을 토대로 꼭 힘을 받아가시면서 추가적으로 대응도 꼭 배워가세요. 아셨죠? 그래서 바쁘신 만큼 영상 바로 시작을 할 건데 요것만 또 부탁드리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는요 대우건설 매도 금지라고 제가 오늘 한번 적어볼게요. 자, 제가 웬만한 종목에는 매도를 금지하셔라 라고 적지를 않아요. 근데도 매도 금지하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대우건설이 더욱더 크게 갈 수 있다라고 저는 충분히 보기 때문에 매도 금지로 응원해달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제 말에 동의하신다, 이 대우건설이 투자 경고 기간 끝나면 못해도 5만원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구독이랑 좋아요도 꾹꾹 눌러주셔야 돼요. 아셨죠? 자, 오늘 영상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특히나 시장 상황을 돌이켜보면 코스피 지수가 7,000포인트를 목전에 두면서 어때요? 6,936포인트에 5%가량 상승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비교적으로 좀 아쉽기는 한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지금 코스피 종목들 중에서 390개의 종목은 상승을 했고 476개의 종목은 하락이 나왔어요. 이 말인즉슨 과반수가 주가가 내려앉았다, 빠졌다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면 왜 과반수는 하락이 나왔을까? 요거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자, 오늘 강력한 상승을 보여줬던, 시장의 수급을 다 빨아갔던 종목들이 누구였어요? 그렇죠, 반도체였습니다. 이 SK 하이닉스의 12% 상승을 필두로 하이닉스가 프로그램 순매수 금액 얼마 받아갔어요? 1조 3천억이나 받아갔습니다. 그리고 얘뿐만이 아니라 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거의 5% 가까이 상승을 해주면서 얘도 프로그램 1조 3천억 받아갔어요. 이 말인즉슨 이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누가 다 받아갔어요? 반도체, 대형 반도체 종목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시장의 수급을 다 빨아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애들이 또 누가 좋았느냐, 잠깐 또 보게 되면은 어때요? 재룡전기가 상한가를 가고 산일전기가 거의 23%가량 올라가지고 뭐 삼성전기, 일진전기, 대원전선, 그쵸, 전선 관련, 이 전력 관련 주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장의 주도 섹터가 잠깐 이쪽으로 간 거지, 주도 섹터가 갔다라고 보기도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오늘의 주도주가 이쪽이었던 것 뿐이지 이 대우건설이나 기타 대형 건설사들이 조정을 받기 시작했다, 이거 아닙니다. 시장은 순환매가 돌아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날에는 반도체가 갔다라고 하면 어떤 날에는 일렉트릭, 효성중공업, 그쵸, 요런 전력기기들, 변압기 쪽이 좋았다라고 하면 또 어떤 날에는 누가 좋죠? 요즘 잘 생각해보세요. 이 전에는 광통신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얘네들이 좀 좋았고 오늘은 또 전력 쪽이 좋았고, 자,
그 이전엔 중간에 이쯤에 대우건설을 필두로 대형 건설사, 즉 얘네랑 원전이 살짝 묶여있는 감이 있었는데 얘네가 좋았죠. 자, 이렇게 지금 시장의 주도 섹터는 결국 큰 틀로 봤을 때는 이 AI에서 파생된 비롯된 녀석들이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이 대우건설이요, 원래는 어떤 종목이었죠? 최근 들어서야지 이 재건주로서 밸류가 붙었기는 했지만 사실 이때부터 전쟁이 시작되기 전부터 주가를 보게 되면은 어때요? 자, 이때가 전쟁 전이죠. 이미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3,000원서부터 만원까지 갔었고, 이때 올라갔던 이유가 원전주로서 부각을 받았기 때문에 올라갔던 거예요. 자, 원전 어디서 나왔죠? 얘도 AI에서 파생된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상승의 사이클이 아직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단편 쪽으로만 봐도 항상 말씀드리는 게, 수급 한번 보시게 되면 항상 대우건설의 슈팅을 만들었던, 이때 심지어 실적이 나왔던,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던 날조차도 외국인들이 800만 주가량 매수를 해주면서 주가를 끌어올렸던, 신고가를 갱신해줬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서도 계속해서 올라오는 구간에서는, 강한 상승을 보여줬던 구간에서는 주포가 맞아요, 샀어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때까지도 프로그램이 항상 주포의 물량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연결시켜서 보게 되면 거래량도 터져주고 프로그램으로 수급도 들어오고, 심지어 언제까지요? 신고가를 갱신하는 구간까지도 계속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내가 만약 주포예요, 선배님들이 이제 세력입니다. 세력의 머리 위에서 한번 놀아보자고요. 근데 어때요? 올라가는 구간에서 선배님들 같으면 내가 샀는데 어떻게 되죠? 평단가가 올라갑니다. 평단가가 올라간 순간에서 내가 과연 여기서 사자마자 팔아요? 자, 그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수익이 줄어들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이 주포의 이탈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결국 계속해서 간다라는 거는 우리가 알았어요. 왜요? 대우건설은 이 원전주로서 A라는 것이 발전하게 되면서 결국 얘에서 나온 것들, 반도체, 전력, 원전, 전선, 자, 이런 애들이 다 갑니다. 필요해졌어요. 그렇다 보니까 결국에는 저는 얘도 마찬가지로 반도체 사이클이 계속되는 한 충분히 가줄 수 있다라고 보고, 원전은 지금 실제로 기대감만 있죠. 솔직히 말씀드려보면 기대감만으로 이 정도 올라왔는데, 기업이요 실제로 대미 투자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되면서 원전에 대한 수주도 받게 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기서 어떤 거요? 그렇죠. 중동에서의 재건 프로젝트도 참여하게 된다라고 하면 매출이 계속해서 증가를 합니다. 수주 잔고가 쌓이고, 여기 대우건설 들어가 보면 재무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어제 영상에서도 찍었던 게 있잖아요. 2025년 12월, 그러니까 25년도 4분기에 적자 8천억이라고 나와 있는데, 대우건설이 왜 장기간적으로 리스크가 없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빅베스를 했기 때문입니다. 빅베스. 자, 빅베스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업하면서 손실을 봤던 부분들을 이미 회계장부에 반영을 시켜서 회계 처리가 끝났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제부터 대미 투자로 받게 되는 수주, 재건으로 받게 되는 수주는 전부 다 실적으로 찍힐 거예요. 자, 그렇다 보면 이 매출액도 애초에 10조씩이나 나오던 회사이기도 하지만 영업이익이 있죠. 자, 이제 어마무시하게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런 기업의 기본적인 본질을 생각하셔야 된다라고 했어요. 기업이 주가가 올라가려면 돈을 더 잘 벌 수 있는가? 요거를 생각해 보면 되는 건데, 자, 결국 답은 나와 있죠. 미국 진출도 하게 될 거고, 팀 코리아, 팀 K원전 그래서 진출을 하게 될 거고, 중동 쪽도 K원전, 그리고 자, 얘는 체코 원전 수주도 예정이 있습니다. 실제로 체코에도 원전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던 기업이니만큼 지금 한수원이 어떻게 해요? 우선 협상권을 가지고 있어요. 두코바니, 5호기, 6호기, 태물린 이런 것들을 태물린 원전을 지을 때도 대우건설이 충분히 수주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얘는 결국 간다라는 건데, 길게 보면. 그래서 제가 앞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구독이랑 좋아요 꾹꾹 눌러주신 다음에 댓글로 매도 금지 달아주시라고요. 혹여나 다른 유튜버들이 대우건설을 진짜 우리 선배님들 헷갈리게 하실 거예요. 아, 이거 진짜 끝났나? 팔아야 되나? 이 생각을 하게끔 만듭니다. 막 겁을 줘요. 근데 저는 그 이유가 뭐냐고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물어보고 싶고, 앞부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혹여나 그런 유튜버들이 있다라고 하면 진짜 엿이나 먹으라고 꼭 좀 말을 해주세요. 전달을. 아셨죠? 네, 이만큼까지도 격분을 해서 말씀드리는 건 대우건설이 진짜 안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이 주포들의 물량이 이탈이 됐느냐, 이탈이 되지 않았다. 이 기업이 장기간적으로 본질적인 부분을 따져봤을 때 돈을 더 벌 수 있는 기업이냐라고 했을 때
자, 맞다, 더 볼 수 있다, 분명히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도 다만 지금 이게 투자 경고에 걸렸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는 거는 저도 어쩔 수 없다, 이거를 제가 이 앞부분 영상에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왜 조정이 나올 수 있죠? 투자 경고에 지금 지정이 된 상태잖아요. 투자 경고에 지정이 되게 되면, 자, 기본적으로 이 종목을 운전하는 주포는요, 투자 경고 상태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게 특히나 첫 번째 투자 경고에는 항상 이 패턴이 가장 잘 들어맞아요. 왜 그렇죠? 결국 투자 경고에 걸리게 되면은 종목을 매수할 때 이런 안내 문구가 떠요. 뭐라고 떠요? 투자 경고 상태에 지정된 종목이다, 진짜로 매수를 하시겠습니까? 라고 예 아니오를 누른단 말이에요. 자, 이거는 좀 심리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여기서 못 모르는 개인분들이 예를 누르겠느냐, 자, 요거는 뭔가 한치 더 망설여질 수 있죠. 대우건설이 뭔가 문제가 있는 건가 싶다가도 한 번쯤 더 뉴스를 찾아보게 되고, 그러면 그런 뉴스들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원전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올라온 종목, 이거 버블인가 아닌가, 뭐 이런, 주의하세요, 투자 경고 상태입니다, 이런 식의 뉴스들이 나와요. 그러면 요거를 구분하실 수 없는, 분별력이 조금 부족한 우리 선배님들이 있으시다라고 하면 이런 기사를 보고 조금 잠깐 위축될 수밖에 없죠. 요거는 심리적인 이유를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 뭐예요? 심리적인 요인이 아니라 실제로 투자 경고에 지정이 되게 되면 신용을 쓰지 못합니다. 신용과 미수, 일반적인 종목들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증거금 100%짜리라서 물론 이거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심리적인 요인이 조금 크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거고, 일반적으로는 자, 이런 신용과 미수를 사용하기가 어려운 또 종목이기 때문에 이 주포들의 입장에선 투자 경고에 지정이 되면 결국 어떻게 돼요? 요거 못 쓰면 개인분들의 자금을 유입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그 말인즉슨 유동성이 떨어진다라는 거고, 주가를 들어 올려야 될 때 이 개인분들의 참여도 없이 그들의 많은 돈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 대우건설이 지금 시총이 벌써 13조까지 오기는 했습니다. 물론 저는 더 갈 수 있다라고 보면서도 이 정도 덩치가 됐다라는 거 이제는 마냥 작기만 하지는 않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번에는 항상 말씀드리는 이런 패턴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구나라고 알고 계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 영상을 자주 보셨던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조정이 나오냐고요. 요거 제가 한번 살펴보기 전에 오늘 일단 대우건설만 빠진 건지, 아니면 기존에 같이 올라갔던 이 대형 건설사들이 다 같이 빠진 건지, 요거를 한번 보자고요. 우선은 어떤 거부터 볼까요? 자, 현대건설부터 보겠습니다. 현대건설 어떻죠? 얘도 4월 8일날 오히려 얘는 신고가 갱신을 하고 이미 먼저 조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단기 추세는 살짝 한풀 꺾여진 거는 맞기는 해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중요한 지지 구간인 어디요? 이 구간은 지금 이탈을 하지 않아주고 있습니다. 그죠? 앞전에 지지 라인으로 쌓여 있었던 매물대가 작용이 되는 이 구간은 아직 한참 남았어요. 그리고 또 마침 공교롭게도 이 구간이 어디에요? 61선과 딱 만나게 되는 지점이 나오는데, 그러면 현대건설도 마찬가지로 이 구간에서 지지가 연출이 되는지 이것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현대건설뿐만이 아니라 DLEC도 한번 볼게요. 자, 얘도 보게 되면은 어떻죠? 얘는 오히려 4월 15일날 신고가 갱신하고 이 구간을 견고히 지켜줬었습니다. 대우건설이 오히려 하락이 나왔을 때도, 근데 오늘 마찬가지로 얘도 빠졌네요. 그죠? 대우건설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얘도 중요한 구간이라고 판단되는 여기 장대 항봉이 나와줬던 4월 8일 무슨 날이었죠? 자, 이거 임시 휴전이 정해졌던 날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재건주로서 밸류를 받으면서 강력한 거래량 터트리면서 장대 항봉을 만들었던 이날의 시가까지도 한참 남아 있어요. 그리고 이 장대항봉의 기준선이 되는 이 중간까지 딱 지지받아주면서 오늘 버텨주는 모습 연출을 시켰죠. 그러면 어떻다라는 거예요? DLENC 역시나 기술적인 측면을 봤을 땐 지지받아야 될 구간에선 지지를 정확히 받아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우건설 오늘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대우건설 역시나 마찬가지로 중요한 구간은 이탈되지 않았다라고 보여져요. 앞 구간에서 자, 방금 DLENC와 같은 위치로 이날 거래량이 터져줬던 이날의 시가 닿기도 전에 시가가 겹치면서 21선 구간까지 닿지도 않고 그 전에 이미 아래 꼬리 잡아주면서 말아 올려주고 있다. 그래서 얘는 결국 이 구간에서 지지가 받고 있는 모습을 연출시키고 있죠. 그래서 혹여나 이 구간이 크게 이탈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더 좋은 거고, 만약에 이탈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이 구간까지는 열어놓고 버텨볼 수 있겠죠. 근데 단순히 우리가 이런 기술적인 부분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어떤 거요? 항상 이 공시사항 토대로 나오게 되는 이런 특정한 패턴이 있다라고 했죠. 네, 맞아요. 투자 경고가 지정되면 10일 동안 강제적으로 경고 상태에 돌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공시사항 내용 토대로 세력들의 이 주포들의 주가 컨트롤이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 이게 골자는 뭐였습니까? 10일 동안 딱 절반 구간인 4에서 5일차까지도 조정이 나올 수 있는데, 보통 5에서 5일차 정도가 되면 반등의 조짐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이거 별표 100개짜리 정보였어요. 방금 거 집중하셨어야 됩니다. 뭐라고요? 4에서 5일차까지
조정이 나올 수도 있지만 여기서 주가의 추세를 돌려놓는 반등도 충분히 나와준다. 그래서 조정 구간이 견디기 힘들다라고 하더라도 제가 여기까지는 한번 지켜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지지받고 반등이 나오는 추세를 돌려놓는 움직임을 만들어준다라고 하면 충분히 추가 매수 타점 혹은 신규 진입을 노려보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비단 스몰캡 종목들만 그랬던 게 아니라 하이닉스조차도 이렇게 움직였었다니까요. 자, 11월달 한번 볼게요. 12월달 이때인 것 같은데, 자, 이때죠. 하이닉스조차도 투자 경고 종목 지정이 되면서 12월 11일 날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지정 첫날차에는 기계적인 조정이 나와요. 그리고 낙폭을 줄여주는 이틀 3일까지도 계속해서 빠집니다. 이 양봉으로 표시가 되어 있지만 결국 빠지고 있는 거예요. 3일차까지 빠지고 4일차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자, 4일차까지도 빠집니다. 근데 5일차부터 반등을 연출시켜 주더니 6, 7, 8. 자, 중간에 음봉이 한번 껴있는 것 같아도 결국 추세를 돌려놨죠. 그리고 9일 10일차까지도 어떻게 된다? 최근 15일 중에 최고가를 넘지 않아야 되는 그 3번 항목 있죠? 안 까먹으셨죠? 요거에 부합하게 되면서 슈팅할 준비를 만들어낸다. 물론 이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공시 내용이 다르기는 합니다. 얘도 코스피 종목이고 대형주기 때문에 거래소에서 지정하는 이 제재가 달라요. 그래도 어쨌든 중요한 건 골자는 동일하다. 결국 투자 경고가 해제될 무렵이면 이렇게 미친 듯이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왜 그래요? 얘도 AI에서 파생된 올라가야 되는 이유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간다라는 겁니다. 간단하게요. 가야 될 이유가 있으니까. 하이닉스도 그렇고 대우건설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오늘 선배님들, 제가 오늘 다소 과격하고 좀 빠른 진행을 했는데 대우건설 결국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얘는 가야 될 이유가 있다라는 거고, 앞으로 나오게 되는 실제로 수치가 찍히는 대미투자라든지 체코원전 이 재건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기대감이 결국 수치로 바뀌는 구간들이 와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잘들 보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혹여나 이 황금손 차승원이 대우건설 이제는 진짜 끝난 것 같습니다. 주포 물량이 이탈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 제가 먼저 말씀드릴 테니까 그 전까지는 걱정하시지 마시고, 오히려 자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신규 매수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던 분이라든지 아니면 추가 매수를 통해서 내가 평단가를 좀 낮추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다라고 하면 방금 말씀드렸던 기법도 항상 사용을 해보시는 것도 좋지만 무조건적으로 기법만 맞지는 않죠. 기법만 100% 보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날 그 당시에 시장 상황도 돌이켜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주포들의 수급도 그들의 의도도 파악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원전 섹터의 흐름까지도 같이 연출을 해야 됩니다. 죄송해요. 연출이 아니라 추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든 것들을 토대로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건데, 근데 선배님들 입장에서는 이게 어려우실 수 있어요. 자, 어려우신 이유는 제가 본업이 있고 바쁘고 매일같이 황금손 차승원처럼 영상을 촬영하는 제작자니까 이렇게 주식을 들여다보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어요. 자, 맞습니다. 그래서 이 노력도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선배님들이랑 저랑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더 이상 두말 드리지 않고 이렇게만 말씀드려볼게요. 내가 지금 대우건설에 대한 대응이 좀 필요한 것 같다, 도움이 좀 받고 싶다라고 하면 거두절미하고요. 여기 화면 상단에 나와 있는 번호 010-9630-2563번으로 꼭 대우라고 두 글자 남겨주세요. 대우라고 남겨주시게 되면 황금손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도움을 통해서 실시간 단체 문자를 드릴 겁니다. 이 단체 문자를 통해서 매수에 대한 고민이 있다, 매도에 대한 고민이 있다 라고 하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알려드릴 겁니다. 언제까지요? 대우건설 실제로 대미투자에 진출을 하고 체코원전 수주를 더 받고 그 끝끝내 가서 이 주포 물량이 이탈되는 그 순간까지도 계속해서 체크하면서 말씀드릴 거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걱정이 됩니다, 이 차승원님 솔직히 두렵습니다, 어려워요,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면 선배님들 먼저 돌아오는 수요일날 행동부터 하지 마시고 제발 한 번만이라도 궁금한 게 이런 게 있어요, 혹은 대우라고 두 글자만 간단하게 남겨주세요. 뭐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죠. 문자를 보내시는 게 돈이 들지 않고 시간도 30초가량 밖에 들지 않습니다. 근데 다만 이런 한 번의 딱 노력을 통해서 내 지금 계좌에 찍혀있는 이 숫자를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온다라고 하면 그 기회를 한번 받아보려는 이런 신용이라도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 선배님들 요것만 또 부탁을 드려볼게요. 항상 이 구독이랑 좋아요, 댓글로 어떤 거요? 매도 금지를 꼭 적어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고요. 아셨죠? 영상 안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 고점에서 어쨌든 지금 대우건설이 몇 %까지 빠졌냐라고 하면은 이날 종가로 찍어볼게요. 이날의 종가부터 오늘의 종가까지 한 13%가량 손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런 또 손실분을 만회해 볼 만한 이런 종목, 이 선물을 또 하나 가져왔으니까 요거까지도 한번 받아 가신 다음에요. 빠르면 수요일 오전에는 꼭
매수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수치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10배거가 될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진짜 10배거를 달성할 만한지 아닌지는 직접 판단해 보시고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이 황금손이 가져온 종목은 제2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될 것 같아요 라고 좀 자신있게 말씀을 드려보는데요. 그 이유는 삼성전자가 이렇게 M&A 팀까지 신설하면서 인수합병을 하려고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잘 보세요. 일단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왜 인수했는지를 생각해보면 이번 기업, 이번 종목을 인수하려는 이유도 답이 나옵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이클이 오면 10만 전자를 외치면서 미친 듯이 올라가요. 근데 이 사이클이 끝나니까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주가가 반토막이 나버리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런 캐시카우가 있었다라고 하면 반도체 사이클이 왔을 때 끝나고 나서 주가도 떨어지지 않고 매출도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미래 먹거리를 찾아야겠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앞전에 인수를 했던 게 이 지분 투자를 시작하고 대주주가 됐던 게 레인보우 로보틱스인 거고, 그리고 최근에는 전장 사업까지도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차승원님 얘네를 사라는 건가요? 라는 게 아니고요. 집중해 주셔야겠죠. 여기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님께서도 언급을 주셨듯이 올해 M&A가 지속됩니다. 근데 그 대상 기업이 누구냐라고 하면 공조, 전장, 메디컬, 로봇 중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힌트 다 나왔죠? 여기 삼성전자가 인수합병을 했던 기업들의 리스트를 봤을 때 주력 사업이 누구예요? 로봇 사업과 전장 사업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기업들을 인수하면서 생긴 혹시나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보완해주는 기업이면서 동시에 기존의 기업들과의 시너지들도 만들어내준다라고 하면 충분히 삼성전자 입장에선 인수합병을 하려고 하겠죠. 자, 그러면 그 대상 기업이 누구냐라고 물어보시면 정답은 라이다입니다. 라이다가 뭐냐면요, 자동차에 들어가는 로봇에 들어가는 부품입니다. 근데 정확히는 이 자율주행에 있어서 사람의 눈의 역할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 부품이에요. 자,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품이다 라는 거는 알고 계실 텐데, 또 공교롭게도 이미 인수를 했던 로봇과 전장 사업은 어때요? 완제품을 만듭니다. 그러니 공장에서 부품을 납품받아서 최종적으로 조립을 한다라는 건데, 그러면 얘네를 인수하면서 얘가 필요해졌죠? 삼성전자 입장에선. 그러면 충분히 이 기업을 인수하는 게, 그러니까 인수해서 기술 취득을 하는 게 장기간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비용적인 측면으로 보면 더 효율이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맞아요. 요거는 표면적인 이유인 거고, 사실 이제는 내부적인 게 있어요. 근데 이게 더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이미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고 있는 데다가 삼성전자 출신의 사내이사가 재직 중에 있고요. 그리고 지분까지도 살펴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3대 주주입니다. 근데 아시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원래는 지분 투자로 시작했던 게 대주주가 됐다라는 걸요. 자, 그러면 이번 인수합병 후보 역시나 부족한 부분 납품하면서 메꿔주기 때문에 충분히 인수합병을 고려할 만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 냄새를 맡은 눈치빨은 바로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이번 종목으로 어마무시하게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전형적인 수급주의 특징이죠. 근데 아시겠지만 이들이 근거 없이 종목을 사지 않죠. 자, 매출이 나올 것 같고 실제로 인수합병을 노릴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이러니까 제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리죠. 얘도 사실 주가가 17,000원에 있던 게 얼마까지 갔어요? 94만원까지 갔습니다. 무려 50배가 갔는데 뭐 때문에요? 삼성전자가 인수한다라는 거 하나만으로. 근데 솔직히 우리는 이렇게 50배까지는 아니어도 돼요. 보수적으로 10배거 정도만 노려보자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미 빅테크 기업들이 눈독 들이는 미래 산업 중에 하나인데다가 삼성전자의 부족한 부분을 납품하면서 메꿔주기 때문에 가치 투자 관점에서 생각해봐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선배님들이 뭐 큰 돈을 들이시지 않아도요, 예를 들어서 수요일 오전에 뭐 한 300만원 정도로만 들어가게 됐다가 10배거 달성하게 되면 얼마예요? 3천만원입니다. 그러니까 꼭 한 번씩들은 공유 받으셔서 포트에 구성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공유 받는 방법 빠르게 설명드려야겠죠. 화면 상단에 제 개인 번호 올려드렸죠. 010-9630-2563번입니다. 이쪽으로 뭐라 보내주시면 되냐면 간단하게 숫자 5번입니다. 5라고만 남겨주시면 황금손이 준비한 인수합병 후보 종목 바로 공유를 드릴 건데, 그리고 간혹가다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미 올라가는 거 좀 보고 잡으면 안 되나요? 자, 요거는 제가 다 넘고 아니라고 말씀드릴게요. 왜냐? 우리는 올라갈 거 이미 알았죠? 올라가는 이유 배웠죠? 자, 그러면 시장에 참여하는 현명한 투자자로서, 공부하는 투자자로서 올라가는 이유를 알았다라고 하면 미리 외국인과 기관처럼 유리한 위치 선점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빠르면 저는 2분기 내에 보고 있어요. 2분기라고 하면 4월은 지났죠? 5월, 6월 정도를 보고 있으니까 꼭 더 올라가기 전에 미리미리 잡아 놓으세요. 아셨죠?
그리고 안 끝났습니다. 대우라고도 꼭 남기셔서 이 대우건설에 대한 대응도 같이 받아가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 2개 보내셨다라고 하면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뭐라고요? 자, 매도 금지를 꼭 적어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영상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는데 남은 연휴 기간 정말 잘 보내셔서 좋은 추억 만들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